자, 다음은 광도야. 자, 여기서부터가 좀 빡세.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막 식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너가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만 조금 알아내면은 식 자체는 어렵진 않아. 그럼 가볼게. 천천히 따라와봐. 첫 번째는 광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광도. 뭔가 광도라고 한다면은 뭐 얼마나 밝은 정도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냥 쉽게 방출하는 에너지 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우리가 광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얘는 별의 실제 밝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왜 굳이 실제 밝기와 다른 말로 구분을 지어서 하느냐? 생각을 해봐. 지금 이 강의실에 이 형광등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저기 저 유수지에 이 형광등이 하나 있어. 여기서 보일까? 아니요. 똑같은 밝기로 보일까? 아니요. 아니겠지. 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이 더 어두운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거를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얘는 그래서 별의 실제 밝기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제 밝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뭘로 공부를 했느냐? 절대 등급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지. 절대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즉, 광도가 절대 등급이랑 많이 흡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겠지.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절대 등급. 우리 키 잴 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뒤꿈치 딱 맞추고 까치를 어떻게 해야 딱 이렇게 키 재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기준이 딱 맞잖아. 누구는 까치발 쓰고 누구는 더 앞에 쓰고 뒤에 쓰고 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키를 재는 거라고 할 수 있나? 없겠지. 그 딱 땅바닥에서 수평인 곳에서 딱 키를 재게 하는 것이죠. 절대 등급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준점이 얼마냐? 10파세에 별들을 둔 거야. 별들을 두고 밝기를 계산하는 것. 이것이 절대 등급입니다. 자, 그럼 겉보기 등급은 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맨 눈으로 관측했을 때 누가 더 밝고 누가 더 어두운지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밝은 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이기에 태양이겠죠. 그치, 태양도 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구구정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한데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태양이야. 맞지?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은 그냥 맨 눈으로 관측했을 때야. 쌤, 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달은 별이 아니죠. 위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별의 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좀 빡세. 천천히 한번 가볼게. 광도 계산. 지금부터 광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별의 절대 등급을 관측을 합니다. 첫 번째, 절대 등급. 절대 등급을 관측. 그 다음, 태양과 절대 등급에 비교한다. 두 번째, 태양과 비교. 하면서 우리는 광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쭉 이렇게 가시면 되겠는데 우선 이거 하나 하기 전에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 절대 등급도 마찬가지고 겉보기 등급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숫자 체계를 사용하면서 등급을 측정하느냐. 1등급,
2등급 이렇게 있지. 이 둘의 차이가 2.5배 난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1등급부터 제일 마지막에 있는 6등급까지 가서, 아니 마지막이 6등급은 아니지, 뭐 이제 5등급 차이가 나는 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6등급이겠죠? 6등급까지 갔을 때 약 5등급의 차이가 발생했지.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별의 밝기는 약 100배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냥 그렇구나, 100배 차이가 나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내가 지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얘기를 한 이유가, 잘 봐, 방금 얘기를 했어. 봐봐, 여기서 우리 지금 이 강의실에서 5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전구가 존재해요. 그거를 저기 저 망원역에다 갖다 놨어. 여기서 똑같이 5의 밝기를 보일까? 아니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 강의실에서 어떠한 전구를 봤는데 망원역에서 켜있는 전구랑 똑같은 밝기야. 훨씬 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밝기가 똑같아. 그럼 그 망원역에 있는 전구를 지금 강의실로 가지고 오면은 누가 더 밝을까? 가져온 게 훨씬 밝겠지. 그렇게 해서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지금부터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절이랑 겉만 쓸게요. 글씨 다 쓰기 좀 그러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크다면 어떤 별일까? 밝기가 어떨까? 18색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겠지. 절대 등급은 18색에서 본 거였고 겉보기 등급은 그냥 본 거야. 즉 18색 앞으로 가지고 왔다 혹은 18색 뒤로 밀렸다 라고 했을 때 절대 등급이 더 커, 훨씬 더 밝아 보여. 그렇다는 소리는 멀리 있는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8색에 뒀을 때는 더 밝게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별은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겠죠. 10 저게 대충 어느 정도예요? 18색이 태양의 위치를 18색이라고 합니다. 다 태양에 있는 그 주변을 별을 갖다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구에서 태양까지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이 똑같다면 얘는 그냥 딱 18색에 있는 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치. 그럼 반대로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같다면 얘는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이겠죠. 아니, 가까이 있는 별이겠죠. 이거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자, 별의 등급과 밝기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광도를 구하고 싶었잖아. 광도를 한번 구해 볼 거야. 자, 가볼게. 절대 등급. 절대 등급을 우리가 라지 M.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광도. 라지 L이라고 하고요. 태양과 아까 비교한다 그랬죠? 그럼 태양의 절대 등급. 태양의 절대 등급을 M 동그라미라고 하고요. 태양의 광도를 L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식이 구해지게 됩니다. 라지 M 마이너스 M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2.5 로그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건데 우리 사실 이거 수학 시간 아니죠? 네. 과학 시간이죠? 네. 그럼 우리가 저 식을 가지고 달달달 외워야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야. 근데 우리 간단한 로그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정도 로그는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별의 크기 측정을 한번 가볼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 놔둔 상태에서 한번 가보자. 자, 지금부터는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별이 굉장히 크지? 별이 굉장히 클 거야.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별 모든 구에서 방출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다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걸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다 균일하게 방출할 거잖아, 그렇지? 어디는 에너지 많이 방출하고 어디는 에너지 조금 방출하고 그게 뭐 그렇진 않을 테니까. 왜? 별들은 거의 흑체라고 얘기했잖아. 100% 흡수, 100% 방출이었으니까. 그치? 거의 흑체에 흡수하기 때문에 딱 요만큼 부분에서 얼마나 방출하는지를 알면은 전체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슈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별의 크기 하는데 첫 번째, 그래서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슈테판과 볼츠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슈테판, 볼츠만. 이 아저씨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요만한 부분만 방출하는 양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 에너지 양은 이거 상수야. 슈테판 볼츠만 상수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제곱이다. 즉 쉽죠?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그 행성 동그란 것, 행성 아니지, 별 그 동그라미 전체에서는 어떻게 되게 되느냐? 그리고 이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은 그 식의 이름이 별의 그냥 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의 광도. 별의 광도는 어떻게 측정하게 되느냐? L 4 파이 R 제곱 곱하기 방금 위에서 사용했던 20 네, 제곱.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등장하고 응용되는지만 살짝 설명을 한번 해볼게. 간단합니다. 반지름이 2배가 되었다면 광도는 몇 배야? 8배. 그렇지. 8배? 전체에서 2배가 되는 제곱인 거니까 그냥 광도는 4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제곱이잖아. 전체에서 입이 다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반지름만 2배가 되면은 제곱이니까 4배가 돼야지. 그치? 그러면 표면 온도가 원래 있던 별의 2배가 되었다면 광도는 몇 배가 되겠습니까? 2의 4승 16. 그렇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식도 어렵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으니까 이것만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고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겠다.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별의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에 대한 관계가 쭉 등장하게 되는데 별의 광도는 제곱의 반지름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쵸? 다 곱해놨으니까 비례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표면 광도를 결정하는 물리량이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존재한다. 그쵸? 자, 이번에는 그래서 또다시 등장하는 게 이거는 한번 좀 기억을 해둡시다.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기억을 해둘게요. 반지름이 같아. 반지름이 같다. 자, 반지름이 같은데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당연히 더 광도가 크겠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온도가 높은 별이 광도도 크겠고요. 이번에는 표면 온도가 같은 별이야. 온도가 같다. 표면 온도가 같다면 자연스럽게 반지름이 큰 별이 L 값도 크겠죠. L이 광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밑에 나와 있는 예제 보이죠? 네. 예제가 이식 활용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외워두세요. 저 시도요? 문제 푸는 방법이랑 식을요. 기억니은 디귿 리을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외워주세요. 알겠어? 네. 오케이. 자, H 할 때까지만 하고 수업 끝낼 거야. 다음부터 다 문제 풀어야 돼. 자, 사실 H 할 때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올 거야. 수능 문제에서도 이 광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H 할 거가 대부분 다야. 안 나온다는 건 아니다. H 할 거. 올해 지구과학의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힐링 될 겁니다. 날씨 엘니뇨냐 아니냐와 더불어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은 그냥 네모 박스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네모 박스 X축, Y축에 해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그냥 다 기억을 해놔야 돼. 자, 첫 번째 가로축부터. X축을 말하는 거겠죠? X축. 자, X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면 온도가 존재하게 되는데 표면 온도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좌표 평면과는 다르죠. 좌표 평면은 오른쪽으로 가서 숫자가 커지는 건데 얘는 아니다라는 거. 그치?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색. 자, 생각을 해봐. 괜찮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슨 색? 푸른색. 그렇지. 어렵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 다음 색지수. 색지수는 방금 배운 거니까 기억 못할 수 있겠다. 자, 색지수.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다 그랬기 때문에 색지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겠죠. 오케이?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돼. 자, 그 다음 분광형. 우리 아까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했던 거 기억나죠? 자, 붉은색 별. 즉 온도가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O형에 가까워, M형에 가까워? M형.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M형에 가깝겠죠. 오케이? 사실 가로축은 뭐가 중점적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온도가 중점적으로 돼서 모든 것을 따라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괜찮지. 여기까지는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조금 방금 전에 배운 거라서 헷갈릴 뿐이지 천천히 공부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가로 세로축 Y축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 세로축 첫 번째는 광도를 이야기를 해요. 자, 광도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위로 가면 커진다. 즉,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지름도 커지고 표면 온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절대 등급. 절대 등급 같은 경우는 위로 갈수록 작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위로 갈수록 작아진다. 왜? 생각을 해봐. 위로 갈수록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많아지고 실제 밝기가 밝아지는 건데, 절대 등급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밝은 별이잖니.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대각선도 한번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 때문에 그래. 이 친구 때문에 그래. 자, 그래프를 한번 내가 살짝 그려볼게. 자, 가로축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지는 거야. 근데 광도는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지. 우리 근데 방금 배웠다.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러면 이 여기에 위치하는 별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는 굉장히 낮은 별이지만 광도는 엄청나게 큰 별이지.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별의 반지름은 어때? 준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방금 배웠잖아. 별의 광도는 반지름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에 비례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쵸?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각선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천아 이렇게 한번 가볼게. 여기에 별이 있어. 얘는 표면 온도는 굉장히 높은 별일 건데 광도는 이 둘이 같아. 그러면 반지름은 누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 얘가. 광도가 광도래. 반지름. 광도는 같잖아 지금 둘이. 일치하지. 근데 온도는 얘가 더 낮고 얘가 더 높잖아. 그럼 얘 표면 온도가 높은 거니까 반지름 더 작아져야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H알도가. 오케이? 그래서 대각선도 한번 가볼게. 대각선, 그래서 첫 번째 반지름. 방금 공부해서 알죠? 오른쪽 위로 가면 반지름이 어떻게 되나요? 커지겠네. 됐어? 그 다음 밀도 얼마나 꽉 차있냐. 밀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됐어? H철도는 이거 기억하시고 점점점 딱딱 찍었을 때 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어느 정도의 표면 온도가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의 반지름이 되는지만 파악하시면은 H열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를 몰라서, 이 개념을 몰라서 이 X축, Y축에 뭐가 해당되는지가 헷갈려서 많이 어려운 것 뿐이지 괜찮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이 각각의 별들의 이름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별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좀 빡셀 거야. 천천히 갈게. 자, 첫 번째 주계열성. 대부분 모든 별들이 다 주계열성이 존재합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보내는 게 바로 주계열성이에요. 오케이? 별들의 대부분. 바로 보내는 곳이 바로 주계열성이다. 그쵸? 약 90%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띠 영역에 분포하는 별들입니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세요. 지금 그 책에 박혀있는 그것들 있지? 그걸 그림을 외우세요. 그게 마음 편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것만 할게. 주결성은 왼쪽 위. 자, 아까 그렸던 그래프에서 왼쪽 위면은 광도는 큰 거고 표면 온도는 높은 거지. 반지름은 작은 거겠고. 그렇지. 천천히 따라와 주면 돼. 그렇게 되면은 표면 온도는 당연히 높은 거겠고, 광도도 높은 거겠고,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반지름도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왼쪽이면 작은 거 아니에요? 왜? 반지름 크다고 하네? 그쪽도 그냥 크다고 하나? 아래쪽으로 가서 작아지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아까 반지름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렇게 간다면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거성. 자, 거성 같은 경우는 주변 오른쪽 위에 분포하는 별들이라고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표면 온도가 굉장히 낮지만 반지름이 매우 크다.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광도도 큽니다.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밀도가 주결성보다 작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줘야 되는 부분은 주결성에 무슨 별이 있는지, 거성에 무슨 별이 있는지를 알아둬줘야 돼요. 별의 종류를 다 알아둬야 된다는 소리야. 세 번째, 초거성. 사이즈가 엄청 큰 겁니다. 엄청 커요. 반지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광도도 마찬가지로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밀도는 당연히 얘보다도 낮고요. 자, 그 다음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백색외성이야. 얘는 조금 기억해둬. 백색외성. 백색외성 같은 경우는 우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엄청 작아. 근데 엄청 밝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표면 온도는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지만 반지름이 작아요. 반지름이 매우 작습니다. 반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도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했지? 비례관계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광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크기는 지구랑 비슷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밀도가 짱짱하고 밀도가 꽉 차 있어. 그래서 질량은 태양과 비슷.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아까 오비와 벨과 키스미 같은 경우는 뭘로 구분한 거야? 별의 표면 온도, 즉 분광형을 가지고 구분을 했다면은 이번에 배우고자 하는 것은 별의 광도로 구분을 지은 거야. 그것을 우리가 광도 계급이라고 합니다. 광도 계급이라고 해요. 자, 광도 계급 같은 경우는 모건과 키넌의 기준으로 한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를 MK 분류법이라고도 합니다. MK 분류법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1부터 작은 7단계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도가 크다 라고 한다면
1 이걸로 가시면 되겠고, 광도가 작다면 제일 마지막에 7이 어떻게 써서 저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광도 계급에 1, 3, A, 분 밝기에 따라서 낳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광도더라도 밝기랑 표면 운동 좀 달라질 수 있잖아. 그렇게 나눠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로 가는 거랑 7로 갈수록 1로 가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광도가 큰 거고 반지름도 크다라고 가고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이렇게 반지름도 작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광도 계급을 H알도에 넣었을 때는 밑에 나와 있는 표처럼 보이는 게 정리예요. 됐어? 네.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바로 문제풀이 있지? 네. 문제 푸시면 됩니다.